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들 광역자치단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대전 서구청장을 역임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장종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갑 장종태 의원입니다. 네네. 바쁜 이정활동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통합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신 반대로 시작한 학생운동 1세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킹메이커로 불리면서 정권 창출에 그동안 기여를 쭉 해왔습니다. 예. 자, 민주진영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충남 청양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종태 의원님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와 어떤 인연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정말 비통한 심정이고요. 예, 몇 개월 전에도 같이 대전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오후 별세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저도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은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선배를 넘어서서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자 민주당의 뿌리와도 같은 분이셨거든요. 특히 충남 네. 청양 출신의 세종시의 설계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신 분으로 저에게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네. 이끌어주신 정치적인 스승이자 든든한 멘토셨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도 일하던 그 시절에도 함께 우리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세종에서 여러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이해찬이라는 거인이 남기신 시대정신을 이제 저희 후배들이 온전히 이어받아 완수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지금 민주주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의 주제에 또 부합되는 말씀 중에 지방자치라든지 국토균형발전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 고인의 유해는 내일 인천공항 통해서 운구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예. 민주당이 곧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는,데 특별법이 왜 필요할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왜 특별법을 만드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수도권 1급 체제가 너무 공고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변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특별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행법으로는 광역 간의 통합의 법적 근거와 특례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네네. 민주당이 준비 중에 있는 법안은 실질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정부안을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연체대 5조 4년간 20조 원이라는 규모의 재정 지원과 네. 서울시에 준하는 이상과 자치 권한 부연, 공공기관 우선 이용 등의 내용을 명문화했고요. 네. 여기에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인 도시계획과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229개의 특례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 가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 5조 4년 동안 한 20조 원. 그다음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자치 공공기관 이전 뭐 이런 말씀들 해주셨고요. 그 위상과 자치 권한을 준다는 건데,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특별법 지금 아직은 이제 그 발의한 건 아니니까 이제 마련 중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처리가 되면은 통합에 이제 속도는 더 붙게 될 거고 그런데 또 일부 시민사회 단체 같은 데서 이것 좀 과속이다, 너무
그 지방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뭐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예컨대 보통 시군 통합 같은 것도 주민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 주민 투표 뭐 부산 경남 같은데 뭐 주민 투표 얘기도 있고 근데 주민 투표로 물어보는 방안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예, 저는 하여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네. 방향과 동의라고 생각하고요. 네. 주민 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묻는 가장 확실하고 민주적인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예, 예. 저 역시 원칙적으로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 투표 그 요구는 단순히 통합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그런 어떤 압박 카드로 쓰여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주민 투표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통합의 장단점이라든지 구체적인 권한 배분, 통합부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정보 제공과 수기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예. 지난 주말에도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했었습니다만 예. 반대 목소리는 많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찬성이냐 반대자만을 묻는 투표는 오히려 갈등만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은 100번 주민 투표를 이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통합에 대해서 네.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70%가 넘는다라고 하면 주민 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그 통합으로 가는데 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뭐 성사시키고 그래야 지금 할 수 있지 이게 또 지나면은 계속 또 멀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예.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 통합을 제안하신 분들이 예.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의 두 단체장이 그렇죠. 예. 예.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지금 속도를 조금 내니까 엇박자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예.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내놨는데도 그 반응이 4년 한시 지원이라는 이런 폄하를 하고 이런 말로 폄하를 하고 네. 공공기관 이전 비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좀 뭐 우리가 받기 어려운 그런 이런 비판들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이건 통합의 판을 키우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리를 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트집을 잡을 때가 아니고 정부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우리 통합시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팀으로 같이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장우 시장이라든지 김태흠 지사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이 통합 논의는 먼저 시작을 했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정작 정부가 이거를 제시를 하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반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지금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안도 뭐 이게 뭐 4년 한시적이다 또는 공공기관 이전 요구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지금 본인들이 주도권을 뭐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차원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게 통합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양의회 의결까지 도의회 시의 의결까지 받아서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던 그 당사자 두 분께서 지금 조금만 마음을 모아주면 우리가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우리가 통합시에 가지고 와서 정말 통합에 따른 지역 발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네. 아니 5조씩 뭐 4년 동안 20조 이것이 그 사탕 발림 정도의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 예산이라고 하면 대전시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니까 대전시 1년 예산하고 맞먹는 5조 원씩을 4년 동안 보낸다는 얘기고 또 특히 보통 시장이 가질 수 있는 특별히 시장이 원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네. 불과 5천억 정도의 사이 1조도 안 될 겁니다. 대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이. 그런데 무려 5조씩 통합시에 내려버려진다고 하는 이것을 매우 파격적이다 보시는 거예요. 매우 파격적인데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냉소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통합의 의지가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정작 이게 통합 논의가 정부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거니까 오히려 저 의지가 약화된 걸로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의원님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완전한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물론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예. 하지만 조세 체계라는 것은 국가 재정의 근간인데 특정 지역에만이 예외를 두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그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조세 운영의 전국적인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대안으로 제시한 안처럼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조세나 또 행정통합 지원금 같은 형태로 해서 이게 법에 명시하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규제 프리존 같은 권한 특례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보는데, 그걸 이 세를 지방세로 몽땅 이렇게 넘겨달라 하는 이 요구는 아마 그냥 담아내기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가 조세 체계 근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지자체만 통합됐다고 해서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지원금 이런 형태로 그 어떤 그러니까 세원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게 현실적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지금 그야말로 지금 떠오른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세금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세금 체계를 세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통합 논의, 저거 봐라 하고 이런 약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세원을 지방세로 좀 배정을 해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람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지난 연도 기자회견에서 이 말씀을 제가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5대 35로 이렇게 지방세를 확대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국세다 지방세다 명시하는 것은 이 세의 성격이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국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나 뭐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은 그 양도소득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 부과되는 이 세들이고 법인세도 이제 법인사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이런 세목을 지방세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그 세목들이기 때문에 국세를 두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가지고 오기 위한 그 노력으로 어떤 세목을
지방세로 할 것이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65대 35 구조로 하려고 하면은 네. 일정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세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검토를 거쳐서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네. 결정하고 바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의원님 그리고 명칭을 두고도 지금 이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냐, 충청 특별시냐 뭐 이런 이견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 우선 명칭 문제는 어떤 자존심의 싸움이 될 수가 없고요. 네. 상생과 미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민주당 특위에서 뭐 충청특별시 안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네네. 그거는 아직 우리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이나 충남이라는 이 고유 명칭은 반드시 통합특별시 명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대전의 푸른데 가치와 충남의 역사성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명칭이나 절충안도 열어두고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름 때문에 통합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전과 충남 이 개념은 녹아 들어가든 그게 그냥 직설적으로 녹아 들어가든 아니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녹아 들어가든 어쨌든 같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네. 충남이나 대전이라는 이 고유 명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통합하면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서운할 수 있죠. 시도민들이.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명칭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 네. 만일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라는 빼놓을 수 없는 이 대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충남이라는 역사성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좋은 명칭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그걸 찬성한다라고 하면 네. 제3의 명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여튼 열어두고 네.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원님. 충청북도 역차별론 이런 얘기도 이 와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빠진 대전 충남만의 통합은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좀 약간 본질이 약간 흐려지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또 대전 충남이 통합이 돼서 그쪽이 이렇게 잘 형성이 돼 나가고 그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충청북도나 세종시 이쪽도 더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쪽 지역 그 주민들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충북과 세종의 우려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전 충남 통합은 네. 충청권 메가시티 뭐 완결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개 시도가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이 먼저 성공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북과 세종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 공동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도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상생 발전 방안을 특별법과 정책에 담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의원님 대전 충남뿐 아니라 광주 전남 그리고 뭐 아까 언급했지만 부산 경남도 통합 추진하고 있고 사실 대구 경북도 그 전에 뭐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렇게 쭉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 지역에서 이렇게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 뭐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통합 논의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네. 통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대전 충남 통합을 정부에서 받아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안을 제안하면서 광주 전남이 뛰어들었고 지금 뭐 대구 경북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네. 부산 경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문제의 핵심은 생존입니다. 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라는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 네. 개별 시도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위기감이 통합 논의를 더 빠르게 불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네. 제2, 제3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전국적인 통합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장종태 의원님께서는 그 최근에 그 통합 그 자치단체 뭐 출마 의사를 밝히셨나요? 예,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출마 의사를 밝히신 그 의미는 뭔지, 그 취지는 뭔지, 배경은 뭔지, 그리고 그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약간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게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제가 통합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네. 저는 뭐 화려하지 않습니다. 말단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한평생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네. 대전시 충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가 됐다가 다시 37년 만에 지금 통합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한평생 공직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들로서 공직사회의 통합에 따른 그 공직자들의 동요나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 통합에 따른 그 초창기의 이런 문제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그 도전을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뭐 이런 것은 뭐 제 개인의 어떤 뭐 그 영화보다도 이제 어쩌면은 대전 충남 통합은 그냥 대전 충남의 통합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극 체제의 불균형에서 오는 네.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그걸 이제 그 고리를 끊고 5국 3특 체제에 의한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뒷받침한다라고 보면은 이 통합이 무게가 참 크고 또 통합됐을 때 이것을 정말 잘 이제 추스르고 네. 다듬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행정을 해나갈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렵지만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부터는 다른 정치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네. 지명 철회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통합과 실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인사 시스템의 실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실패보다도 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한 결과가 지명 철회로 결론이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심이 향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고 국민 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맞춰 인사권자로서 책임 있게 먼저 지명 철회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2달 안에 매듭 짓게 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추진 방식이나 시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 추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합당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의 정체성과 조직 그리고 당원의 권리 모두를 걸고 당대의 당으로 하나의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국회의원인 저도 합당 발언은 뉴스를 통해서 들을 정도였고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상 과정에서는 표현적으로 깊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네. 지금은 그 시작점으로서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예고하는 이의가 막 제기된 단계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실 수 있듯이 네. 이제 어느 정도 각 당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합당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 동의를 묻는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통합도 합당도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종태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제가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좀 찬반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여전히 본안에 대해서는 의료가 안팎에서 지역의사의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실행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향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작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정원과 선발 규모를 발빠르게 확정 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디테일입니다. 우선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교육과 수련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네. 제도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이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의무 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네. 정당한 처우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 의사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 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서 지역 관결형 의료 체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장종태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